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안녕하시냐는 말이 참 새롭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하루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제 겪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벌초를 못 내려갔거든요. 못 내려갔는데 올해따라 뭔가 마음에 계속 무거워서 제가 그 벌초를 하러 내려갔어요. 벌초를 하러 내려갔는데 또 뭐 혼자 가다 보니까 시골에 지금 저희 어머가 나이가 연세가 90이에요. 90인데 산에는 못 가는데 차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같이 갔죠. 그 할아버지 묘도 그 벌초를 하고 그 할아버지 옆에 그 앞쪽에다가 아버지를 그 수목장 비슷하게 해서 그 모시고 거기는 벌초를 금방 끝냈죠. 한 뭐 도착해서 마무리까지 한 30분 안에 다 끝냈으니까 30분이 될까요?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넘었을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 산소는 산을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요즘에는 그 야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길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는 장소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기부터 좀 약간 난간이 있었는데 올라가서 제가 알던 생각하던 그 장소가 그 할매 산소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임야가 한 5만 5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간 지점에서 올라가서 그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끝까지 가도 찾지를 못했던 거죠. 요쯤인 것 같기도 하고 돌아왔다 갔다. 그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야산 자체가 그렇게 막 험하고 그런 산도 아니지만은 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리고 오랜만에 가고 숲풀이 좀 많이 우거지고 풀들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힘들어 했었어요. 힘들어 했는데 이제 한 3, 40분 정도를 헤매다가 원래 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 따져보면 10분도 안 걸리고 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 3, 40분을 30분 정도를 그 헤맸다고 봐야죠. 헤매고 찾아낸 곳이 예전에 그 작년에도 매형이 그 벌초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 참나무가 자랐을까 정도로 좀 약간 좀 의심은 됐지만은 그래서도 거기에 이제 잔가지들은 좀 잘라내고 굵은 가지를 자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예초기로. 그래서 어, 무게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 다른 건 말고 톱을 좀 갖고 오겠다 싶어서 다른 이 전화기도 넣고 전화기를 항상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올라갔다가 금방 거기니까 금방 갔다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왔었던 그 길을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갖고 산속에서 제가 한 2시간 가량을 좀 헤맸다고 봐야죠. 헤매고 있는데 이 핸드폰 돋는 그 묘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막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저희 그 임야가 중앙고속도로 옆쪽에 있어요. 중앙고속도로 옆쪽에 있는데 원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속도로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 소리가 들려서 일단은 내가 있는 곳보다가도 연락을 차에서 밑에서 기다리는 엄마가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막 걱정이 앞서갖고 일단은 제가 그 고속도로를 내려갔는데 요즘에는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 밑에는 뭐 낭떠러지도 솔직히 모르지만은 그 어떻게 하든지 내려간다고 그 뭐 낭떠러지 해봐야 얼마큼 낭떠러지겠어요. 그 뭐 한 3, 4m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 풀들이 우거져 있고 그 덩굴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잡고 내려가면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려갔던 거예요. 내려가서 고속도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 그러니까 그 제초하면은 그 풀들이 날아오니까 그 풀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앞치마를 한 10분 정도 흔드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이렇게 흔들면서 다 지나가지만 어떤 한 차가 서더라고요. 한 차가 서서 그 2시간 동안 헤매고 정말 오르락내리락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닌 거고 다시 올라와고 산에 올라와서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말 그대로 어제 그 제초기도 제가 짊어지고 있어서 거의 탈진하다시피 해서 그 고속도로에 내려가서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해서 왜 그러냐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산 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너무너무 지금 걱정하실 것 같은데 112에 전화를 해서 먼저 산 밑에 계시는 어머니를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이란 게 당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저희 엄마가 전화기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그 밑에서 걱정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더라면은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태워주겠다. 가는 데까지 태워주겠다. 112도 제가 거기에 가면서 112 신고를 하고 제가 여기 산으로 올라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산에서 헤매고 있는데 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너네들이 거기 당신들이 좀 가서 좀 아들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또 119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차를 세워 주신 분이
어떤 사정이냐 물어보시더니 아니 내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좀 태워드리면 되겠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영주 톨게이트까지만 좀 이렇게 가자. 영주 톨게이트 가면 제가 택시를 불러서라도 뭘 하든지 그렇게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자. 근데 가는 도중에 이분들이 안 되겠다 싶든지 제가 너무 지금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좀 그렇게 보였었나 보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본인들이 두 분이 애인인지 모르겠지만은 두 분이서 저를 영주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다시 예천 톨게이트로 와서 저희 그 임야가 있는 그 보문이라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줬어요. 가져갔고 가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올 때쯤 다 도착해서 하니까 제가 금방 가니까 다시 119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제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오지 마. 혹시 출동하실 거면은 출동하시다가 그냥 가셔야 된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제가 모시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세워놓은 차 쪽으로 갔죠. 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거야.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험한 산을 90 노인이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막 가다 올라가다 쉬다 하면서 그걸 올라갔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진짜 막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좀 그냥 계시라고 했는데 또 엄마는 또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예척이도 짊어지고 가 있고 애가 뭐 기계를 하다가 다쳐서 이렇게 안 내려오거나 뭐가 되나 해갖고 그 90대 노인이 그걸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갖고 어디냐니까 거기 지금 니는 왜 할매 산소인데도 없고 뭐 그러냐.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갖고 제가 지금 헤매다가 지금 내려와갖고 어떻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다. 그래 그 순간 또 올라가시는 거에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걱정이 돼서 제가 일단 거기 계시라고 하고 저는 한 3-4시간을 그 산에서 그렇게 좀 헤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또 탈진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막 힘도 들고 다리 힘도 다 풀어지고 제가 안 그래도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다시 119에 전화해서 전화했어요. 지금 제가 사정이 이렇다. 어머니가 지금 산에 올라가셔갖고 제가 모시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제가 체력이 안 된다.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119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요청을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더니 바로 뭐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되는데 10분 정도 올라가니까 그 산에 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해서 참 그때 또 이 보는 재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만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되는데 근데 길을 잘못 드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어디야 소방 119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그 전에 저를 이제 데려다 주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119가 오면은 그 제가 올라간 위치를 가르쳐 주고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소방 119 올라오신 분들이 제가 올라갔었던 그런 길을 좀 얘기를 해줘서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119도 오고 뭐 이렇게 와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그 저는 좀 약간 힘이 있는 상태라서 소방 쪽에서도 한 열대 분이 오셨어요. 왜냐면은 이 산악 지역에서 만약에 야산이지만은 또 실종이 되거나 그러면은 막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열대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예천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비상이 걸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비상이 걸려서 그분들도 좀 오시고 일단은 뭐 오셔갖고 엄마를 그렇게 좀 업고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뭐 예전에 그 경찰서장님도 오셔갖고 일단 이런저런 해서 이렇게 돼서 여차여차 돼서 제가 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서 112에 신고를 해서 일단은 엄마를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사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전화기를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그 몇 시간 동안 헤매다 보니까 저도 그 좀 너무 조바심이 났었고요. 너무 조바심이 났었고 일단은 밑에 계시는 엄마가 저를 기다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제가 왜 전화기를 그랬었냐면 제가 금방 올라왔다기보다는 저희 할머니 할매 산소가 그 제가 차를 세워놓은 곳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톱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려갔는데 제가 그 길을 잘못 들었는 거죠. 잘못 들어서 내려가는 길을 잘못 들다 보니까 완전 엉뚱한 데로 빠져서 그리고 한 3, 40분을 제가 그 예초기하고 다른 깔꼬리하고 뭐 이런 걸 들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다른 뭐 그런 것들을 좀 놓고 갔었던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어제 하루를 계기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 밥을 먹는 혹시나 또 제가 엄마가 너무 놀리셔서 좀 너무 고령이시고 하셔갖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영양 주사를 한 대 맞고 오는데 엄마는 그 영양제를 맞고 하니까 배가 안 고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긴장된 부분들도 많이 풀어지고 집에 와서 그 밥숟가락을 이렇게 뜨는데 그 산에서의 몇 시간 동안의 그 더위에 이렇게 좀 헤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밥숟가락을 뜨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날 어제 그 고속도로에서 만나셨던 두 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고를 해서 저와 저희 어매를 구하러 와주셨던 소방관분들, 119 소방관분들, 그리고 경찰서, 예천 경찰서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제 한 30명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좀 일사불란하게 오셔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사고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고속도로에서 만나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해드렸고, 이거는 뭐 제가 전화로 해결될 수 있는 분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누가 고속도로에서 다 뭐 그러지만은 사실 저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앞치마라고 하면은 앞치마를 흔들면서 제가 이렇게 이 표시를 한 거예요. 왜? 그냥 112에 전화를 좀 해달라고. 112에 전화를 해달라고. 왜? 제가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산 밑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노모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28일과 29일 하루에 인생이 바뀌었었던 저의 그냥 솔직한 심정은 하루에 인생이 바뀐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날이기도 했고,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만나신 두 분, 저에게는 정말 은인이십니다. 누가 고속도로에서 서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다시 제가 그 노모가 계신 곳까지 차를 태워주는 것까지도 그렇지만은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방관들이 제가 올라갔었던 길을 더 빨리 알 수 있게 기다렸다가 방향을 얘기해주고 그 정선 쪽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정선을 가시는데 강원도 정선 가시다가 무슨 날벼락이 있었던지 그렇게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갖고 제가 정말 이제 남아있는 이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착하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짧은 영상이지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속도로에서 만나신 분, 예천 소방관 분들, 예천 경찰서 분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